시입니다. 자, 이 3차 시 안에는 각종 다양한 민족운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3차 시 안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영상으로 주제 두 번째 실력 양성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대와 장소를 이야기하고 지나가야 할 텐데요. 시대적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볼 때는 1920년대, 그리고 장소는 국내입니다. 국내에서 전개된 다양한 민족운동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1920년대 실력 양성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두 번째, 물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실패한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목표를 이룬 것이겠죠. 자, 먼저 이 실력 양성 운동의 그 첫 번째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자,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사건은요, 여기 배경하고 그 전개 과정, 그리고 그것이 끼친 영향, 이렇게 3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물산 장려 운동이 1920년에 시작된 이유는 바로 두 가지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령이 철폐됩니다. 회사령은 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1910년대 회사를 설립할 때는 허가를 받고, 총독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나요? 네, 허가제. 그 회사령을 설립한 이후에 여기 1920년대 문화통치의 명목으로 회사령이 철폐된 이후에 한국인 회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죠. 자, 그런데 아직 충분히 자본이 형성되지 않은 이런 산업은요, 국가에서 좀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다 성장이 되어 있었던 일본 기업이 이들과 함께 동등하게 경쟁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산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게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성장한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고, 또한 여기에 일본 상품이 그 관세가 폐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령 예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게 두 번째 이유. 이 회사랑 철폐, 그다음에 관세 폐지 시도, 일본 상품 관세 폐지 시도, 이 두 가지가 바로 물산 장려운동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체는 누구일까요? 주체. 즉, 이 물산 장려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회사와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자, 우리가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는, 즉, 민족 산업이 커지고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힘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는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돼 있다. 민족 경제의 자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도와줘야 된다. 성장할 때까지. 자, 그런 의미에서 물산 장려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이들은 일본과의 불평등한 경쟁, 공정하지 않은 경쟁, 이것을 일깨우고 우리 그 이제 국민들이, 우리 이 조선의 국민들이, 이제 그때 당시는 조선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한국인의 기업에서 만든 물건들을 더 사줘서 그 기업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물산 장려운동의 취지 되겠습니다. 자, 시작은요. 자,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 등이 조선물산 장려회를 만들고 국산품 애용 운동을 전개합니다. 국산품을 애용하기 위해서는 금주금연해서 돈을 좀 아껴가면서 이제 국산품을 이용하자. 외국산 쓰지 말고 우리 것을 쓰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상품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어느 정도 우리 한국인 회사를 키워서 자본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그 뜻이 모아졌는데, 중요한 건 한국인의 기업이 많지 않아요. 공장이 많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그 때문에 이제
공급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게 되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돼서 오히려 물산을 장려해주는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비싸게 이제 먹이는 바람에 떨어지게 되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크게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물산 장려 운동이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산 장려 운동의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쪽이 포스터입니다. 남의 만든 상품을 사지 말자. 사면 우리는 점점 못 살게 된다. 옛날 이제 맞춤법 표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어쨌든 조선물산을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 조선물산, 즉 조선물산은 한국인이 조선에서 만든 물건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는 만재, 물품을 만들자. 우리의 원료, 자본, 기술로 만들자. 자, 여기서 이제 눈치챘겠지만 지금 이제 이 시기 1920년대에는 자, 여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글을 써나갔고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글을 써나갔습니다. 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맨 끝에 이것을 시작한 곳은 조선물산장려회라고 하고 그 시작이 바로 평양에서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평양에 기업가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여기 경성, 방지, 주식, 회사라고 해서 이제 광목을 만드는 회사의 그 회사의 선전 문구예요. 광목이라고 하는 써보시면 아시려니와 가장 품질로 좋고 품질 좋고 가격 사기도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삼성표, 삼각산, 삼성표, 삼각산 이런 상표, 광목의 상표인데요. 자, 이게 이제 그 경성방직 주식회사의 포스터라고 할 수 있고 당시 물산 장려 운동의 포스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물산을 이게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조선물산을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 이렇게 우리 것을 애용하자. 국산품 애용.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국산품 애용 라고 하는 말이며 신토부리 한때 이제 신토부리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자, 이 물산 장려에 관련된 또는 물산 장려 운동에 관련된 사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물산 장려의 취지서와 중산계급의 이기적 운동이다라고 하는 이 글인데요. 두 가지를 보면서 물산 장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자,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 손에 산업의 권리, 생활의 제일 조건을 장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명, 인격,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손으로 점점 키워진 자본이 있어야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인데 이건 조선의 산업계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산업계는 책의 이제 잡지의 이름인데 장려회를 일으킨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1923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상을 말하면 노동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물산 장려를 말할 필요도 없다. 그네는 벌써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물산 장려 계급이다. 실상 저들 자본가 중산 계급이 외래의 자본주의적 침략의 위협을 당하고 착취되고 있는 경제적 정복관계에 엄연한 사실이 저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민족적이라는 미사역으로 동족 안에 있는 착취, 피착취에 상반하는 양극단의 계급의식을 은폐해버렸다. 자, 그리고
애국적이라는 의미에서 외화 배척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 그들은 민족적, 애국적 하는 감상적 미사 이제 뭐, 아름다운 말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들과 이해가 전혀 상반된 노동 계급의 후원을 갈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계속해서 물가가 이제 이 물산 장려 운동하면서 수요 공급이 잘 맞지 않아서 물건의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또한 이제 이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들이 그 물산 장려의 그 순수한 취지에 걸맞지 않게 고통을 더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네, 중산 계급을 위한 운동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 이기적 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중산 계급의 이기적 운동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은 특히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크게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이 이제 발생했던 그 배경, 해사령 철폐와 일본산 물건에 대한 관세 폐지.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산품을 애용하자, 한국인의 자본을 육성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으나 많은 비판을 받고 쇠퇴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산 장려 운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의 목적은 그렇죠. 여기 토산품 애용, 이제 지금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국산품 애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민족 경제의 자립을 이루고자 했다. 여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당시는 이제 자본주의가 크게 이제 성장해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민족 자본, 이것을 키우는 것이 국가를 키우는 것이다. 독립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물산 장려 운동을 비롯한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을 양성해야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사회 진화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제 계몽시키고 더 나아가서 발전을 해야만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말, 이제 그런 목적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주의자들이 물산 장려운동을 비판한 까닭은 무엇일까? 네, 이겁니다. 자, 자본가 계급이라고 해요.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계급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런 거고요.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이 이렇게 대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산 장려 운동은 토산품 애용 운동이지만 그렇지만 자본가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이런 까닭에 노동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되므로 사회주의 세력에서는 물산 장려 운동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자본가들은 대부분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있고 그에 대해 그 반대편에서 이를 비판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또 다른 입장에서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물산 장려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네, 토산품 애용, 국산품 애용 운동이다. 그러나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실력 양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력 양성 운동은 밀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자, 밀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공립, 그다음에 국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밀립은 이제 민간 주도입니다. 민간에서 한 기업, 한 복지가 또는 한 집안에서 지금의 이야기를 하자면 사립인 거죠, 사립. 사립인데 이렇게 해서 사립 또는 민간 주도의 밀립 대학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운동을 벌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일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교육 차별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육 차별 때문인데 자 그것을 1910년대
1920년대에서 살펴봤을 때, 이때 1910년대는 한국인에게는 실업교육만 강조하거든요. 한국인에게는 실업교육만 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은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모든 이제 20년대로 오면 문화통치 일환으로 평등한 교육,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라고 하는 교육을 주장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취업률이라던가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 학교 급으로 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이것은 허상입니다. 허상이고 고등교육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고등교육 기회 거의 없고 취업률도 매우 떨어지죠. 이런 상황이 이제 실제 벌어진 상황인 거는 표면적인 내용이라면 이건 실제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세운 대학, 이곳에서 우리 한국인을 교육하면 어떨까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좀 이따가 나오게 될 이제 밀립대학 기성인데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요. 고등교육은 고등학교 교육이 아니라 이제 대학교 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요? 네, 그건 중등교육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 한국인에게 이제 보통 실업교육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고등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도 오히려 이제 실업교육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조선교육회를 만들고 총독부에 대학 설립을 요구합니다. 즉 공립학교나 국립학교를 만들어줘라 요구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밀립대학 기성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고 한 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고 하는 구호 아래 모금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 설립에는 많은 돈이 들지요. 즉 모금운동을 해서 네, 자본을 마련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 한번 같이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정의롭다, 할만하다. 그러면 정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계층에서 다양하게 굉장히 열렬하게 지지를 보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이 모금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만큼, 눈에 띄는 결과를 거둘 만큼 성장을 했는데 그것을 지켜보지 못하죠, 일제는.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자연재해가 계속되면서 기성회에 돈이 잘 모이지 않는 거죠, 이제.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유야무야 하게 됐는데 일제는 그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 스스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는 거죠. 1924년이고요. 이 경성제국대학은 나중에 무슨 대학이 되는 거죠? 네, 서울대가 되는 대학입니다. 도쿄에는 도쿄 제국대학이 있고요. 여기 서울에는 경성제국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대, 도쿄의 도쿄대가 바로 일본의 국립대인 거죠. 자, 결국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그 취지는 매우 뚜렷하고 훌륭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모금이 중단되면서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가 일본이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이제 한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죠. 자, 이것이 바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선 이제 지방유지들입니다. 지방유지 등장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보탠 거예요. 조선민족대학 기성회, 창립총회 기념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지금 줄로 나눠서 지금 찍어야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력 양성 운동의 세 번째 문맹 퇴치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문맹 택지는 다름 아니라 이것을 먼저 그걸 해야겠죠. 설명해야 되겠죠. 문맹이라고 하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한글 교육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한글이 보급되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잖아요. 근데 자 이것이 이제 일제강점기에 와서는 우리 한자 공부보다 한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제 어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앞서 이 일제가 굉장히 차별적인 교육 정책을 펼쳤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이제 취업률이 낮아요. 왜 취업률이 낮을까요? 그렇죠. 월사금이라고 해서 돈을 내야 해요. 이때는 의무 교육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과 또는 일제가 연 학교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의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키우는 이제 사숙으로 이제 한자를 배우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문맹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글 문맹자. 해서 이게 바로 일본의 이제 목표였겠죠. 예.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많은 인재들이 문자 보급을 통해서 이제 계몽을 하고 생활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이 실력 양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그 맨 위에 있는 이제 표제가 바로 실력 양성인 겁니다.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을 익히는 것이다. 무엇을 익히는 것이다? 문자를 익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학이 설립됩니다. 야학은 뭐냐면 학생들이요.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그들이 스스로 공부한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제 낮에는 학생이었다가 밤에는 선생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야학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한 한글 보급 강습회라고 해서 한글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킨 거죠. 혹시 소설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을 혹시 아나요? 네, 읽어본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시문 선생의 상록수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야학을 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떠나요. 이 얘기는 이 야학에 관련된 부분하고 밑에 여기는 분화로드 금방 나옵니다. 이 분화로드 운동하고 결합된 당시의 풍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1920년대 야학이 설립되면서 한글 보급에 신경을 쓰게 됐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한 세력은 바로 신문 언론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시작한 이 문맹 퇴치 운동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여기 문자 보급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일보에서 한 거고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많이들 들어봤죠.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러는 구호를 외치면서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포급, 이제 그 표어가 되겠죠. 문자 보급으로. 자, 보다 더 조금 더 나간 것은 바로 동아일보인데요. 동아일보는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브나로드 운동은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라고 하는 구호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잠깐만 더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음, 조선어학회가 만들어져요. 조선어학회. 이 조선어학회에서 강습회를, 앞서 얘기했던 한글 보고 강습회 같은 걸 열어서 한글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1930년대, 40년대로 가면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요. 이제 조선어 학회, 조선어 연구회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이제
사전은 우리말 사전까지 편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운동들이 이제 여기 봅시다. 민족주의적 색채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글을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이제 계몽이라고 하는 성격을 띠고 어디까지, 독립에까지, 독립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해서 1935년부터 전면 금지하게 됩니다. 1935년부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이런 문자 보급 운동과 분화로 운동을 전면 금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앞서 분화로들 다시 한번 보겠다고 했었죠. 네, 봅시다. 이건 표현인데요. 배우자, 가르키자. 당시에 이제 1920년대에는 이제 그렇게 썼던 거예요. 가르키자로. 가르키다와 가르치다하고 우리는 구분하죠.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이제 한글 아직 맞춤법 통일화인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하고 좀 많이 상당히 달랐던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르키자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 함께 브나로드라고 얘기하죠. 자, 이 분화로드는 나로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어디 속으로, 나로드는 민중. 그래서 분화로드 운동은 민중 속으로 풀자면 이런 구가 되겠습니다. 민중 속으로, 농민들 속으로, 민중 속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것은 사실 1920년대로 지금 분류해서 실력 양성 운동을 살펴보고 있지만 1920년대 끄트머리쯤 됩니다. 20년대 끄트머리쯤에서 1900 이 분화로드 운동은 굳이 따지자면 1930년대에 이제 있다가 1935년에 전면 금지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문자 보급 같은 경우에는 1929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935년 정도까지 이제 이어진 문자 보급 운동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이 분화로드 운동이 가장 잘 드러난 소설이 뭐였다고 했었죠? 네, 상록수. 상록수는 꼭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 공부를 하면서 읽어야 할 부분이다. 읽어야 될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실력 양성 운동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문면 택지 운동에 3개의 항목이 있고요. 실력 양성 운동에 이것을 여기다가 잠시 써보자면 국내에서 진행되었고요. 1920년대 운동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물산 장려 운동은 그 배경으로는 네, 그렇죠. 회사령 철폐로 그다음에 회사령 철폐, 그다음에 일본의 수입품 관세 폐지 시도, 일본에 더 유리하게 된 겁니다. 이 회사령 철폐로 인한 일본 기업 진출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이전보다 1910년대보다 20년대에 이제 일본 기업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죠. 한국인 기업과는. 자, 두 번째로는 그렇죠. 울산 장려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조만식 선생. 어디에서? 평양. 전에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서상돈이 주도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즉 서울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국산품 애용운동, 토산품 애용운동이 여기 있는 상품 가격의 상승과 자본가들을 위한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세력이 있었죠. 네. 사회주의자들이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쇠퇴하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실력 양성 운동은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고요. 고등교육이 있어야만 우리의
독립운동에 나설 인재들을 키울 수 있다. 우리의 독립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자, 이상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기성회가 조직되었으며 모금활동이 전개됩니다. 자, 일제는 밀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 대학이 뭐라고? 경성제국대학. 자, 세 번째 실력 양성 운동은 문맹 퇴치 운동인데요. 차별적인 교육 정책 때문에 이 벌어지는 문맹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벌어지는 이 격차,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를 외쳤던 문자보금운동의 언론, 네, 조선일보. 학생이 참여한 농촌 계몽운동이자 민중 속으로라고 외치며 농촌으로 돌아가 야학을 열고 한글을 강습했던 네, 동아일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문맹 퇴치 운동이 벌어졌고 1935년에 전면 금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20년대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조금 살짝 어폐가 있는데 1929년 그다음에 1930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35년에 끝났고 근데 이제 이것은 실력 양성이다라고 하는 측면, 즉 계몽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여기에 이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